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1부 김성민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재추진으로 국내 증시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일부 거칠 것이라는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은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예정대로 열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향후 2달간 반도체 중심의 강세장이 코스피를 한 단계 레벨업 시켜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북미 간 갈등이 한국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은 작았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금요일 한국 주식시장은 예상보다 편안한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확신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초대형주들의 강세가 지수를 견고히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은 가장 긍정적으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회담 취소 이후 북한의 발표라고 짚었습니다. 대단히 온건하고 대화를 원하는 제스처를 보였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과거 북한의 도발 내용과는 상당 부분 달라진 반응이었습니다. 중국의 개입 그리고 미국과의 힘겨루기, 코리아 패싱 등 많은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KB증권 연구원은 남북 경협주의 예상보다 빠른 반등이 기대가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태도를 볼 때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회담 전까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경협 테마와 중장기적인 북한 비핵화 그리고 시장 개방 시나리오는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기대감에 힘입은 가파른 상승은 회담 후에는 재료 소진에 따른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급등한 종목을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지금까지는 주가가 크게 반응하지 않았지만 향후 북한 시장 개방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분야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까지 더해줬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상황과 함께 간밤 글로벌 증시부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혜민 앵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증시온에어 1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혜민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동향 알아볼 텐데요. 먼저 국내 증시 어떻게 장 마감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가 북미 정상회담 취소로 2460선에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결렬 소식에도 매수세를 유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힘입어 장 초반에 낙폭을 극복하고 약보합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사들인 코스피 주식은 지난달 18일 이후 한 달여 만에 최대 규모였는데요. 정상회담의 결렬을 북미 간 이견 조율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시장의 분석이 지수에 힘을 보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6일이었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북측 판문점 통일각에서 2차 정상회담을 갖고 북미 회담을 위해 미국 실무팀들이 싱가포르로 향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다시 동북아 평화기류에 순풍이 불 거란 조심스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주가 흐름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날 외국인이 3,310억 원, 기관은 1,206억 원 매수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개인은 4,810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그럼 코스피 시장 자세한 마감 지수 짚어보겠습니다. 전일 코스피는 0.21% 하락하면서 2,460.80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됐으나 쏟아져 나온 개인의 매물에 힘을 잃고 하루 만에 하락 반전했습니다. 이날 외국인은 877억 원, 기관은 523억 원 순매수했고요. 반면 개인은 1,376억 원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전일 대비 0.57% 하락하면서 868.35로 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마감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남북 경협 기대감에 강세를 보여왔던 업종들이 급락했습니다. 비금속 광물, 건설업, 기계, 철강금속, 전기가스업, 종이목재, 섬유의복, 운수창고 등이 모두 급락 마감했습니다. 다만 시가총액 상위 업종에 포진한 업종은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의약품, 전기전자가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으며 통신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강세를 나타냈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도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업종별 마감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유통, 운송장비, 제약, 디지털 콘텐츠 등은 상승세를 탔습니다. 반면에 반도체, 화학, 담배, 방송 서비스, IT 부품, 금융, 소프트웨어, 통신 서비스, 오락 문화 등은 하락세를 탔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 매매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 현대건설, 셀트리온 순으로 물량 담았고요. 기관은 SK하이닉스, 셀트리온, 삼성전자 순으로 순매수 시연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삼성엔지니어링, 현대차, SK이노베이션 순으로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포스코, 현대엘리베이터, 현대롭텐 순으로 매도세 시연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 상위 종목들 짚어보겠습니다. 외국인은 HLB, 바이로메드, 셀트리온 헬스케어 순으로 매수세 보였고요. 기관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LNF, BH 순으로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은 신라젠, 제넥신, 서울반도체 순으로 매도세 시연했고요. 기관은 HLB, 파라다이스, 제넥신 순으로 순매도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간밤 국제 유가와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국제 유가입니다. 국제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인 오펙과 러시아가 원유 생산량 증대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인데요. 국제 유가는 지난 5월 1일 이후 최저치로 주간으로는 4.9% 떨어졌습니다. 런던 선물거래소에서 7월분 북해산 브렌트유는 전일 대비 배럴당 2.35달러 떨어진 76.44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펙과 러시아가 이란과 베네수엘라로 인한 글로벌 원유 공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원유 생산량을 일최대 100만 배럴까지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블룸버그 보도가 나오면서 유가 급락을 촉발했습니다. 그 결과 WTI는 4% 하락한 67.88달러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미국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는 현지 시간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예정된 6월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하면서 급락했습니다. 하락폭을 일부 줄이긴 했지만 상승 반전에는 실패했는데요. 다우지수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의 무역 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소식에 하락 출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북미 정상을 전격 취소한다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250포인트 이상 급락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우지수부터 자세한 마감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24% 하락하면서 24,753.09로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은 0.13% 오른 7,433.86포인트에 마지막으로 스탠다드앤푸어스 500 지수는 0.24% 하락하면서 2,721.33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25일 유럽 주요국 증시 흐름이 모두 엇갈렸습니다. 국제유가가 크게 떨어진 것과 스페인 정치 불안이 이날 시장의 핵심 변수였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외신은 이날 국제유가가 4%나 추락한 뉴스를 전했고요. 특히 러시아 에너지 장관인 알렉산더 노박이 석유 수출국 기구 회원국들과 원유 감산 완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유가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이에 유가가 곤두박질 쳤고 에너지 관련주들이 크게 흔들렸고요. 게다가 스페인에서는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의 전임 보좌관들이 뇌물수수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자 야당이 라호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안을 제안하면서 정치 불확실성 또한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영국부터 자세한 마감 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는 0.18% 상승했습니다. 7,730.28포인트로 종가 기록했고요. 프랑스 CAC 지수는 0.11% 하락한 5,542.55포인트에 독일의 닥스 지수는 0.65% 상승하면서 12,938.01포인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할지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시장은 전일 대비 11.13% 상승한 2,471.93포인트에서 장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전일 대비 2.32% 상승한 870.67선에서 거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동시효과 상황도 지켜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첫 번째 종목은 현대모비스입니다. 현재 보합권에 머무르면서 지수 변동 없이 23만 4,500원 선에서 거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롯데지주입니다. 롯데지주 역시 보합권에 머물면서 57,400원 선에서 거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롯데칠성은 현재 보합권에 머물면서 57만 9천원 선에서 장을 준비하고 있네요. 다음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 역시 지수 변동 없이 33만 5천원 선에서 거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리온홀딩스 살펴보겠습니다. 오리온홀딩스 역시 보합권에 머물면서 23,700원 선에서 거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풍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3,000원 내린 84만 6천원 선에서 장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CJ 오쇼핑은 전일 대비 2,500원 오른 22만 2,900원 선에서 장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전일 대비 1.05% 하락한 18,850원 선에서 장 출발을 준비하고 있네요. 네, 서울 반도체입니다. 전일 대비 50원 오른 21,500원 선에서 거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SM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1,500원 내린 39,350원 선에서 거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는 ICT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120원 오른 7,130원 선에서 거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동서입니다. 동서는 현재 26,300원에서 거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일 대비 150원 오른 가격입니다. 네, 다음 CJ ENN입니다. 전일 대비 100원 내린 9만원 선에서 장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GS 홈쇼핑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보합권에 머물면서 지수 변동 없이 17만 5,700원 선에서 장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는 현재 0.95% 하락한 5만 2천원 선에서 장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시젠입니다. 시젠은 현재 보합권에 머물면서 31,550원 선에서 장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골프존 유딘홀딩스입니다. 현재 보합권에 머물면서 4,965원 선에서 준비하고 있네요. 네, 시총 상위 코스피 한번 살펴볼까요? 삼성전자 현재 100원 내린 52,500원 선에서 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보합권에 머물면서 13만 9천원에서 거래를 준비하고 있네요. 포스코는 현재 5천원 오른 35만 1천원 선에서 거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LG 생활건강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2만 4천원 오른 34만 4천원 선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동시효과 상황 지켜봤습니다. 네, 2018년 5월 28일 월요일 국내 시장 문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출발 흐름 잠시 후에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간밤 아시아 시장과 전일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김세영 앵커 나와 있습니다. 앵커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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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영입니다. 지난장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이 25일 북미 정상회담 취소 소식에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5.21포인트 내린 2460.8로 마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오는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하면서 코스피는 2444.77까지 밀렸으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낙폭을 줄였습니다. 건설과 시멘트, 철도, 개성공단 관련주 등 남부 경협주들이 대거 하락한 반면 바이오 업종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신라젠 등 바이오 종목들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대신증권은 중국 증시도 북미 회담 취소 여파에 하락했으나 장중 낙폭을 줄였다며 북미 정상회담 취소가 펀더멘털을 훼손할 가능성은 낮지만 그동안 증시에 반영됐던 기대감이 약화되는 과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남북 경협주의 부진으로 약세를 보이며 870선을 하회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4.97포인트 하락한 868.35로 장을 마쳤는데요. 시총 상위 바이오 종목들이 고르게 올랐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오락문화, 인터넷, 통신 서비스, 통신 장비, 반도체, 그리고 IT 부품 등이 내렸습니다. 제약이 0.44%, 운송 장비 부품이 2.21% 상승했는데요. 반면에 건설이 6.36% 내렸으며 섬유 의류, 종이 목재, 비금속, 금속과 일반 전기전자가 4에서 5%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SFC가 바이오 자회사 설립 소식에 23.8% 급등했는데요.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래시가드 업체인 배럴도 7.65% 올랐습니다. 철도주인 에코마이스터를 비롯해 특수건설, 세명전기, 좋은사람들, 고려시멘트, 재룡전기 등 남북 경협주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국환 시장에서 전일 대비 1.6원 하락한 1,07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여기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 짚어봤는데요. 이어서 어떤 특징주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올해 실적 개선 전망에 장 초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매출액은 램시마의 유럽 시장과 파머징 시장에서의 판매 확대와 트룩슈마의 성공적인 유럽 시장 안착 등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19.7%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8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는데요. 트룩슈마와 호주마에 대한 마케팅 비용 증가 그리고 해외 직접 판매 활동 강화에 따른 해외 법인 비용이 늘었으나 매출 규모가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회사 측은 유럽에서 판매 국가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인 호주마의 성장성을 감안하면 매출액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전일 대비 2.33%로 파란불 켜지고 있고요. 현재가는 96,3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진에어입니다. 엔진 결함 발생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비행을 강행했다는 내부 의혹이 제기된 이후 진에어 주가가 장 초반 하락했습니다. 대한항공 직원연대에 따르면 항공기는 공항에 도착하면 엔진을 모두 끄고 승객을 내리게 해야 하는데 당시 기장이 엔진을 끄려 했지만 왼쪽 1번이 꺼지지 않고 계속 가동됐다고 합니다. 진에어는 엔진의 중대 결함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단순 지시계통 결함으로 조작해 비행에 투입했다고 직원연대는 말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티웨이홀딩스와 제주항공 등 저비용 항공사 주가도 동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진에어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에어 현재 전일 대비 1.45% 올라주면서 31,4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는 아이리버입니다. 아이리버가 글로벌 인기 그룹 방탄소년단의 음원 공급을 맡았다는 소식에 주가가 상승세를 탔습니다. 올 초 아이리버는 음원 유통 사업을 본격 시작하며 빅히트와 SM, JYP와 함께 음원 유통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빅히트와 SM, JYP와 아이리버는 향후 방탄소년단의 음원뿐 아니라 연내 새 음원 플랫폼을 출범시키며 공동 사업을 확장시킬 전략이라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빌보드 주믹 어워드에서 톱 소셜 아티스트상을 받는 등 2년 연속 수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8일 국내에 발매한 정규 3집 선주문만 144만 장을 돌파하며 두 번째 밀리언셀러 달성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아이리버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리버 현재 전일 대비 0.11% 하락했고요. 현재 8,74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대신증권은 선제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목표 주가 25,000원과 투자 의견 매수를 신규 제시했습니다. 또한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주도권은 LCD에서 중국, 모바일 OLED는 삼성전자, 프리미엄 TV는 LG 디스플레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주가의 반등은 LCD 패널 가격 반등보다 일부 LCD 라인의 생산 중단과 전환, 대형 OLED TV에 대한 투자 확대 결정이 좌우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LG 디스플레이의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전일 대비 0.23% 빨간불 켜지고 있고요. 현재 22,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과 함께 어떤 특징주가 있었는지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짚어보겠습니다.
네, 전일장 마감 동향과 특징주 네 종목까지 한번 함께 해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 마감 동향도 만나보겠습니다. 전 거래일에는 아시아 주요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 마감 동향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전장보다 14.78포인트 올라주면서 22,450.79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일본 증시는 하루 동안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취소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던 금요일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투자자들의 움직임으로 장 초반 하락세로 시작했지만 오후 들어서 점점 회복하는 모습 보였던 일본 시장이었습니다. 다음 대만 각권지수입니다. 대만 각권지수는 전장 대비 5.37포인트 올라주면서 1942.3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대만 증시는 시총 2위인 쿵하이정밀이 급등한 데 힘입어서 강보합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중국 증시입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13.35포인트 내린 3,141.3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중화권 증시는 오전장부터 오후 들어서까지 대체로 하락세 나타냈습니다. 네,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 마감 동향 만나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출발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현재 구간 지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양시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현재 전일 대비 16.1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현재 2477.05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전일 대비 1.37포인트 상승한 869.62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양시장 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현재 구간 업종과 종목별로는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업종별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빨간불 많이 들어와 있는 코스피 시장 모습입니다. 비금속 광물 업종이 13.7%가량 올라주면서 높은 업종지수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많은 종목이 상한가 쳤습니다. 현대시멘트와 부산산업이 특히 많이 올랐는데요. 현대시멘트는 63,500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고요. 부산산업은 154,500원 거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주고 있는 두 가지 종목입니다. 현대시멘트가 특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성신양회도 많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27.37%나 급등하면서 30% 가깝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3,150원 정도 올랐고요. 14,500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석유가 현재 강세입니다. 17.99%가량 올라주면서 18% 가까운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빨간불 켜고 시작한 한국석유 종목 현재가는 16만 4천 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업종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11.02%의 업종지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한라 종목이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26.31%가량 올라주면서 1,760원가량 상승했습니다. 8,450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건설이 오늘 강세입니다. 24.63%가량 올라주면서 25% 가까운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가와 시멘트주들이 오늘 급등하고 있는 하루입니다. 7만 6천 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남북 경협주인 남광토건이 많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25.31%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 타고 있는데요. 5,050원 올랐습니다. 25,1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에는 18.2%나 급락하면서 안 좋은 흐름 가져갔지만 오늘 역시 북미 정상회담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좋은 흐름 타고 있는 남광토건 종목이었습니다. 한편 동아지질도 강세입니다. 24.32%가량 올라주면서 24%대 중반의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100억 규모의 해운대 주상복합공사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강세 보였었는데요. 오늘도 역시 급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2,85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일성건설도 강세입니다. 21.72%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 가져갔습니다. 역시 25일에는 16.86% 이상 급락하는 흐름 가져갔지만 오늘은 좋은 흐름 타고 있는 일성건설 종목입니다. 네, 한편 철강 금속업종 또한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양철관이 오늘 29.22%가량 올라주면서 상한가 가깝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645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2,835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알루코 종목이 동반 강세입니다. 19.22%가량 올라주면서 20% 가깝게 상승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825원 정도 주가 올라주면서 5,02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기계업종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4.85%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 타고 있습니다. 5%에 가까운 업종지수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가 오늘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23.13%가량 올라주면서 역시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2만 100원 정도 올랐고요. 10만 7천 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북미 정상회담 재개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는 현대 엘리베이터였습니다. 한편 조선선제 또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20.32%가량 올라주면서 20% 초반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000원 정도 주가 상승했고요. 11만 2,5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전기가스 업종도 오늘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3.18%가량 올라주면서 3%대 초반의 강세 흐름 시현하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오늘 강세입니다. 6.17%가량 올라주고 있는데요. 오늘 4.63% 올라주면서 상승 출발했던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현재는 상승폭을 6% 넘게까지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6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전력이 동반 강세입니다. 2.78%가량 올라주면서 3% 가깝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950원 정도 주가 상승했고요. 35,150원의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삼천리 종목이 동반 강세입니다. 1.33%가량 올라주면서 1%대 중반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00원 정도 주가 상승했습니다. 11만 4천 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세 큰 업종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4개 업종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업종이 1.8%가량 내려주면서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약주들이 오늘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3일제약 종목이 5.86%가량 하락하면서 의약품 업종의 업종지수 하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6% 가깝게 상승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1,35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현재가는 21,6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동성제약도 오늘 약세입니다. 파란불 켜고 장 시작했습니다. 5.67%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950원 정도 주가가 낮아졌습니다. 16,700원의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미셀 종목까지 함께하겠습니다. 4.23%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4%대 중반의 약세 흐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85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19,300원의 현재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업종별로 한번 봤습니다. 다음으로 종목별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파란불 켜고 장 시작했습니다. 현재 0.95%가량 하락하면서 1% 가까운 하락세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500원 정도 주가 하락했습니다. 현재가는 52,2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SK하이닉스도 오늘 약세장 열었습니다. 0.95%가량 하락하면서 역시 1% 가깝게 내리고 있습니다. 80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94,300원의 현재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카카오 종목도 오늘 약세입니다. 2.23%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2%대 중반의 약세 흐름으로 장 열었습니다. 2,50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10만 9,500원의 현재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차도 오늘 보겠습니다. 1.08%가량 오히려 상승하면서 오늘 장 열었습니다. 1%대 초반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14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력 종목 함께하겠습니다. 2.63%가량 올라주면서 2%대 중반의 강세 흐름 시현하고 있습니다. 900원 정도 주가 상승했습니다. 35,150원의 현재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종목별로 한번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업종별로 역시 보겠습니다. 빨간불 오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운송업종이 8.04%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 타고 있습니다. 업종 내 모든 종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선광 종목이 현재 10.09%가량 올라주면서 10%대 초반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50원 주가 상승하면서 23,450원의 현재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유성 TNS도 현재 강세입니다. 11.01%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 타고 있습니다. 44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4,435원의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3일 종목이 강세입니다. 4%가량 올라주면서 역시 강세 흐름 타고 있습니다. 95원 정도 주가 올라주면서요. 2,47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금속업종도 오늘 강세입니다. 7.65%가량 올라주면서 업종지수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세명전기가 현재 28.97%가량 올라주면서 30% 가깝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13,8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동스틸이 현재 강세입니다. 26.7%가량 중가하면서 27% 가깝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2,350원 정도 주가 상승하면서 11,2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포스코 엠텍도 현재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1.94% 상승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1,040원 상승하면서 현재가 5,770원의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코스닥에서도 건설업종이 많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7.29%가량 올라주면서 7%대 초반에 강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남북 경협주인 이화공영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28.75%가량 올라주면서 역시 30% 가깝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2,49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11,150원의 현재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건설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8.48%가량 올라주면서 역시 30% 가깝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2,300원 정도 주가 상승했고요. 1,2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업종별로 한번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종목별 흐름 보겠습니다. CJ ENM부터 함께 보실 텐데요. 0.11% 오늘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서 장 열었습니다. 100원 정도 주가 하락했습니다. 현재가는 9만 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메디톡스는 현재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58%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2% 가까운 하락폭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번 주에는 강세 보였지만 오늘은 약세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71만 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 M 종목 함께 하겠습니다. 1.35%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1%대 초반의 약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87,5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미팜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22% 주가 하락하면서 2%대 초반의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700원 정도 주가 낮아지면서 39,900원의 현재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로 시장 흐름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구간 수급 흐름까지 한번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현재 개인이 412억 원 사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93억 원 그리고 131억 원 팔아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개인과 기관이 각각 130억 원 그리고 14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84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630계약 사주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각각 1014계약 그리고 37계약 팔아주고 있습니다. 네,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 개장 분위기까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종목들 주목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리포트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제시한 셀트리온 헬스케어 종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올해 실적은 기대가 된다라는 제목입니다. 올해 좋은 전망 보여주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요. 리포트는 먼저 올 1분기 실적부터 제시해줬습니다. 자세한 내용 만나보겠습니다. 네, 리포트에 따르면 1분기 매출액은 1,284억 원으로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합니다. 유럽 시장에서 물량 기준으로 50% 점유율을 넘은 램시마의 매출이 1,046억 원으로 1분기에 1,000억 원을, 트룩시마 매출은 223억 원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영업이익은 84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고 영업이익률은 6.6%를 기록했습니다. 매출 원가율은 80.1%로 소폭 상승했지만 매출 증가로 판관 비율이 13.4% 하락했습니다. 세전이익은 825억 원으로 크게 좋아졌는데요.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과 금융상품 평가 및 처분이익 등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올해 영업이익의 전망에 관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올해 매출액은 1조 3,541억 원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 보여주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램시마의 매출이 5,655억 원 보이면서 성장 지속하면서 트룩시마와 허즈마의 매출 성장이 본격화될 전망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램시마보다 빠른 유럽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트룩시마의 매출은 4,973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출시됐던 허즈마의 매출은 2,913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전년보다 2,736억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매출 증가와 함께 영업이익 또한 2,268억 원으로 높은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매출 원가율은 76.5%로 소폭 높아지겠지만 매출 증가로 판관 비율이 6.8%로 낮아질 전망인데요. 따라서 영업이익률은 전년 수준인 16.7%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실적 추정 상향치를 조정해서 리포트는 현재 목표 주가를 12만 원으로 9.1% 상향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해줬습니다. 올해 매출액 및 영업이익 모두 40% 이상 증가가 예상이 되고요. 하반기 트룩시마의 미국 FDA 품목 허가가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네, 올해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 또한 크게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현재 전일 대비 0.71% 파란불 켜지고 있고요. 현재가 97,9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리포트입니다. 하나투자증권의 리포트고요. KCC 종목에 대한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도료 부문 매출 회복 긍정적이라는 제목입니다. 최근 선박용 도료를 중심으로 매출 회복세 보이고 있는 KCC입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겠습니다. 네, KCC는 2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45만 세대를 정점으로 내년 37만 세대로 감소함에 따라 KCC의 건자재 부문의 매출액 성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건자재 부문의 매출 성장률은 마이너스 1.8%로 작년 1분기에 기록했던 14.1%와 대조적인데요. 다만 건자재 부문의 매출 성장 둔화가 비교적 더디게 나타날 전망인데 이는 주요 제품인 석고보드의 증설 효과가 이어지고 광폭유리나 코팅유리 등 고마진 제품을 중심으로 한 유리공장 증설로 연간 유리 매출이 최대 30%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도료 부분의 실적 전망에 관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건자재 외 사업부인 도료 부문의 매출이 선박용 도료를 중심으로 회복세 나타내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현대 중공업의 수주분에 대한 매출 인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이 컨테이너 도료를 유성해서 수성으로 의무화하는 환경 규제를 적용함에 따라 중국향 도료 매출이 지난 하반기 이후에 평균 70%의 성장률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유 가격의 상승이 이익 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 원재료 가격의 방향성과 제품 가격 인상에 따라 이익 개선의 여부가 향후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리포트는 KCC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고요. 실적 추정치 변경에 따라 목표 주가를 기존 48만 원에서 47만 원까지 하향했습니다. 건자재 부문의 매출 성장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도료 부문의 매출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향후에 원재료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이익 개선의 여지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가는 약 12배의 수준으로 밴드 하단에 위치해 있다는 분석까지 제시해준 리포트였습니다. 네, 올해 실적 개선세가 크게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KCC였습니다. 향후 원재료 가격의 방향성이나 제품 가격의 인상 추이를 한번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KCC의 현재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KCC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KCC 현재 전일 대비 3.46% 올라주면서 현재가 35만 9천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KCC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리포트입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제시한 원익홀딩스 종목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제목은 명백한 저평가 국면인데요. 지난해에는 자체 사업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었는데 이 사상 최대 실적을 올해에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원익홀딩스입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겠습니다. 네, 리포트에 따르면 원익홀딩스는 자체 사업을 갖고 있는 사업 지주 회사라고 합니다. 자체 사업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 라인에서 각 장비에 공정용 특수가스를 공급하는 가스 캐비닛과 가스 배관 설비를 주력으로 하는데요.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자체 사업에서 영업이익 465억 원이 예상되고 있고 상장 자회사의 지분 가치가 시가 기준 7,664억 원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시가총액은 4,951억 원에 불과해 명백한 저평가 국면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리포트는 이어서 원익홀딩스에 대한 목표 주가 11,000원과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원익홀딩스 실적 전망에 관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평택 2층 2단계 투자가 상반기에 진행 중이고요. 하반기 후반에는 중국 시안 공장 증설이 시작될 전망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사의 가스 공급 자체는 통상 공정 장비가 반입되기 1, 2개월 전에 셋업이 끝나기 때문에 공정용 장비 업종을 선회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별도 기준 2018년 매출액은 1.3% 증가한 2,76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2% 증가한 465억 원 기록하면서 2년 연속으로 사상 최대 실적 경신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원익홀딩스의 자체 사업인 가스 공급 장치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 라인의 기초 인프라에 해당한다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원익홀딩스는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SK하이닉스 등 국내 업체는 물론이고요. 중화권 업체 다수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반도체 그리고 중국에서는 디스플레이 중심의 증설 투자가 활발하기 때문에 안정적 실적 성장이 가능한 고객 기반을 갖췄다는 점이 투자 포인트라고 리포트는 짚어주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사상 최대 실적 거둘 것이라는 전망 보여주고 있는 원익홀딩스입니다. 국내와 중국에서의 성장세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었습니다. 이어서 원익홀딩스 종목의 현재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원익홀딩스 현재가 살펴보겠습니다. 원익홀딩스 현재 전일 대비 0.79%로 빨간불 켜지고 있고요. 현재가 6,41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원익홀딩스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리포트입니다. 역시 한화투자증권의 리포트고요. 현대위아 종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반기 기저효과로 회복 기대라는 제목입니다. 최근에는 이익이 마이너스 보여주고 있는 현대위아 종목입니다. 올해 전망은 어떤지 리포트 통해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리포트에 따르면 현대위아는 2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와 기아차의 가동률 감소와 서산 엔진 공장의 고정비 부담, 그리고 기계사업부의 수익성 악화에 기인하는데요. 그러나 최근 들어 현대 기아차 중국 공장이 기저효과로 크게 반등하고 멕시코 엔진 공장도 기대 이상으로 가동률이 상승하고 있어 적자의 폭은 줄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현대위아 2분기 실적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2분기 실적은 이에 영향받으면서 1분기 대비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동기 기준으로는 매출액이 3% 증가한 1.8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72% 감소한 80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지역이 회복되더라도 과거와 같이 수익성이 높지 않고 기계사업의 경쟁 심화, 그리고 서산 엔진 공장의 고정비 부담 지속까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부터는 소폭이지만 지난해 동기 수준의 실적도 회복될 전망입니다. 실적 기저가 크게 낮은 점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대와 기아차 그리고 중국 엔진법인 등 매출처의 재고 감소로 공장 가동률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리포트는 하반기에 현대위아의 실적 회복이 기대가 되지만 기존 전망치 대비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수익성이 기존 예상보다 약화되면서 자동차 부품의 마진 압박이 증가하는 상황이고요. 기계사업부는 경쟁이 심화되면서 여전히 수익성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투자 의견 홀드 유지해줬고요. 목표 주가는 이익 전망치 낮춰주면서 6만 5천 원에서 5만 7천 원으로 하향 조정된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네, 올해 회복세 보일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수익성 개선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에 놓인 현대위아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어떤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현재가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현대위아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위아 현재 전일 대비 0.4% 상승했고요. 현재가 49,70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현대위아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위아 종목에 대한 리포트 끝으로 오늘 여기까지 증권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리포트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양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주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GS건설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은 28일 GS건설의 2, 4분기 실적 잠정치로 매출액 3조 1,466억 원, 영업이익 2,152억 원을 전망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기존 4만 5천 원에서 5만 8천 원으로 28.9%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현재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GS건설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8.93% 상승해 4,100원 오른 5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기존 주택사업장의 원가율 조정 등 주택 중심의 실적이 견조하다는 가정하에 1, 4분기와 같은 대규모 환입이 없더라도 분기 영업이익 2천억 원 수준을 기록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GS건설의 현재 주가는 희석 요인을 반영한 올해 실적 추정치 기준 주당 순자산가치 PBR 1.0배에 불과하다며 기타 외부 변수와 상관없이 실적만으로도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시점으로 건설업종 최선 호주를 유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쌍용 양회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쌍용 양회에 대해 시멘트 할인율을 줄여 가격을 정상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고 목표 주가는 3만 9천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어서 현재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쌍용양회 역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23.91% 올라 7,100원 오른 36,800원 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8일 지난해 11월 시멘트 가격 할인폭이 확대돼 1분기 감사보고서 기준 통당 가격이 전년 대비 6%, 지난 2013년 대비 15% 떨어졌다며 단가 할인율을 오는 6월 중순부터 줄여 3분기에는 상승한 가격이 시장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라와 삼표도 곧 레미콘 업체의 가격 정상화 방침을 통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계의 공식 입장은 운송료를 포함해 톤당 7만 5천 원 수준인 고시가격에서 할인을 없애야 한다는 것으로 앞으로 축소된 할인율은 10%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1분기 건설사의 주택부문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시멘트 업계는 역대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인상 명분이 축적됐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현대건설입니다. SK증권은 28일 현대건설에 대해 남북 경협 수혜주인 동시에 해외 수주 대장주로 부상하고 있다며 목표 주가를 기존 6만 4천 원에서 7만 7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시세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현대건설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25.29% 상승해 15,400원 오른 76,3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K증권은 현대건설의 경협 레코드가 7천억 원 수준으로 절대 금액은 적지만 경협 발주가 나올 경우 상징성으로 인해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확장된 남북 경협 사업 금액은 국내 건설 시장의 1년치 토목 발주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이는 주택 매크로 둔화에 따른 건설 섹터 멀티플 할인 요소를 제거하기에 충분하다고 SK증권은 설명했습니다. 또 단기 주가 변동이 불가피하지만 합리적인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도 분석했습니다.
SK증권 연구원은 현대건설은 사우디 조선소, 송변전, 태국 정유 등 활발한 입찰을 통해 연간 10조 원을 상회하는 해외 수주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2018년은 해외 수주 대장주로서의 턴어라운드 역시 시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미래에셋대우는 28일 삼성전기와 관련해 하반기 실적 개선을 기대한다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14만 8천 원에서 16만 2천 원으로 올렸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현재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현재 파란불 켜고 있네요. 전일 대비 1.54% 하락해 2천 원 내린 12만 8천 원 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MLCC, 즉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 시장 환경이 우호적으로 올 하반기 실적 개선이 가속될 전망이라며 2009년 호황 때 MLCC 수익성은 2년간 지속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원은 실적 개선은 컴포넌트 솔루션이 이끌 전망이라며 MLCC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IT용 고부가 가치 MLCC 판매가 증가하며 차량과 산업기기 전장화로 관련 시장도 호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구원은 또한 컴포넌트 솔루션 사업의 20% 수준 영업이익률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지금부터 평균 판매 가격 하락을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2분기 실적 추정치로는 매출 1조 8,798억 원, 영업이익 1,600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9%와 126.7% 늘어난다는 분석입니다. 네, 여기까지 개장 특징주 4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시간 등락률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등락률 상위 종목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상승률 높은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오늘 상한가에 드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 로템입니다. 전일 대비 8,400원 오른 현재 36,4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이스틸입니다. 전일 대비 1,100원 오른 43,800원 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네요. 네, 그 다음으로는 성신양회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3,400원 상승해 14,7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동양철관 이어서 보겠습니다. 현재 전일 대비 655원 오른 2,84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상사입니다. 전일 대비 9,500원 오른 41,300원 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시멘트입니다. 전일 대비 14,600원 상승해 64,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우AL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1,175원 상승한 5,11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률 높은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동양네트워크스인데요. 전일 대비 7.16% 하락해 390원 내린 5,06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깨끗한 나라입니다. 4거래 연속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7.08% 하락해 420원 내린 5,510원 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써니전자 살펴보겠습니다. 써니전자 2거래 연속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55원 내린 3,18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락 보시겠습니다. 전일 대비 4.62% 하락해 145원 내린 2,99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컨버즈입니다. 전일 대비 4.21% 하락해 450원 내린 1,2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전일 대비 4.11% 하락했네요. 전일 대비 320원 하락한 7,46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중공업입니다. 전일 대비 4.51% 하락해 5,500원 내린 11만 7천원 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승률 높은 종목들 살펴보시겠습니다. 대ITI가 현재 상한가를 쳤습니다. 전일 대비 1,830원 오른 7,93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서암기계공업입니다. 전일 대비 1,620원 오른 7,02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푸른기술입니다. 푸른기술 역시 상한가 쳤는데요. 전일 대비 4,000원 올랐습니다. 현재 17,350원 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명전기는 전일 대비 3,200원 오른 13,9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화공영은 현재 전일 대비 2,590원 오른 11,250원으로 이 종목 역시 상한가 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건설입니다. 전일 대비 2,350원 올랐습니다. 1,2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마이스터는 현재 전일 대비 3,100원 오른 13,5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기술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600원 올랐습니다. 2,64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삼표시멘트는 전일 대비 1,460원 올랐습니다. 현재 6,7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동스틸입니다. 전일 대비 2,450원 상승한 11,2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원개발입니다. 전일 대비 1,470원 상승한 6,87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고려시멘트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805원 올라 3,72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티플렉스입니다. 전일 대비 840원 올랐습니다. 현재 4,02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률 높은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제노레인데요. 현재 전일 대비 14.92% 하락해 6,850원 내린 39,0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빅텍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390원 내린 3,260원 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옵틱입니다. 전일 대비 9.29% 하락해 195원 내린 1,90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큐브엔터입니다. 전일 대비 7.82% 하락해 250원 내린 2,94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러셀은 전일 대비 280원 내렸습니다. 현재 3,49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다음은 IOK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175원 내린 2,25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정바이오입니다. 전일 대비 6.76% 하락해 245원 내린 3,45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윈팩 같은 경우 2거래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5.15% 하락해 95원 내린 1,75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합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시각으로 시장 바라봐주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리포트는 유안타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코스피 52주 이동평균선 도달의 의미입니다. 현재 코스피 흐름의 의미와 앞으로의 상승 조건까지 제시해 준 리포트입니다. 자세한 내용 만나보겠습니다. 네, 리포트에 따르면 코스피가 지난 2월 이후 52주 이평선에서 지지되고 있지만 뚜렷한 반등을 나타내지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험적으로 코스피가 장기 상승 추세를 형성하면 이익 전망치도 상승세를 유지하는데요. 코스피가 52주 이평선에 도달했을 때 그 시점 전후에서 이익 전망치도 상승세를 중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2001년 이후에 6번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2월 초에 코스피가 52주 이평선에 도달했으며 1월 중에 이익 전망치는 13주 이평선을 하향 이탈했고 최근에 다시 회복했지만 전고점을 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가 52주 이평선에서 상승하기 위한 조건 살펴보겠습니다. 네, 리포트는 지난 2004년과 2006년의 사례에서와 같이 52주 이평선을 일시적으로 이탈한 후에 다시 회복해서 장기 상승세로 이어진 경우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공통점 갖는다고 총 3가지 짚어줬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강한 상승세로 진행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미 상승 추세가 진행된 이후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등락을 거듭하면 장기 고점대를 만드는 패턴으로 진행될 가능성 높아진다고 전해줬습니다. 두 번째는 이익 전망치가 하락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2004년과 2006년에도 52주 이평선 위에서 지지가 되는 동안 이익 전망치는 하락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꼽아줬습니다. 셋째로 수급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완만한 매도세 형성하지만 기관이 매수하면서 시장을 방어하는 모습 보인다고 짚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시장이 52주 이평선 상회하면서 상승하는 모습 보였었는데요. 대부분 미국 시장은 한국보다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지금도 52주 이평선 위에서 지지가 되는 동안 완만한 상승 시도가 진행이 되면서 ADX가 하락하고 이익 전망치는 다시 13주 이평선을 회복하고 다시 상승 중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완만한 매도세 형성 중이고요. 미국 증시는 52주 이평선 위에서 반등 시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52주 이평선 위에서 완만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까지 제시해 준 리포트였습니다.
네, 한편 오늘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급물살을 타면서 국내 증시에도 다시 훈풍이 불어올지에 대해서 주목해 볼 만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리포트 내용과 동시에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네, 증시온에어 1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장시작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